가득가득 깔면서 온갖 굴욕을 참던 어느 날 신성일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영화 아낌없이 줄연다의 캐스팅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사실 당시 최고의 배우였던 최무룡이 영화의 주연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었지만요. 시나리오 작가가 최무룡의 나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 역할이 신성일에게 굴러 들어온 것인데 신성일이 소속된 신필름이 아니라 다른 영화사에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배신 문제가 아니라 계약 문제가 있다고. 아, 법적 규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성일 씨 한 얘기인데 본인이 그때 어머니가 본인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기회는 앞머리 털밖에 없다. 오면 정면으로 뭉쳐잡아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기회니까 여기를 내가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깨고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깨고 나갔죠. 배신자 낙인 찍고 맞았대요. 그 신필름 법보다 주먹이. 법보다 주먹이 아프던 시절이죠. 으로 때우고 그냥 끝이구나. 예. 이 주연으로 새로 시작한 영화잖아요. 이때부터 신성일은 무조건 잘해야 한다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데 대본을 뭐 100번도 써보고 대사의 뭐 동작 하나하나까지 공부하고 뭐 연습하고 결국은 영화의 108신 전체를 전부 다 아예 통으로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바로 아낌없이 줄연다인데 결국에 이 영화는 아주 성공적인 흥행을 거두고 이때부터 신성일에 대한 평가도 확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성일의 전성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신성일이 나오는 영화가 개봉됐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네, 500편을 찍었으니까 그 많은 영화 중에서도 신성일이라는 배우를 상징하면서 아주 각인시키는 대표적인 영화가 있어요. 바로 맨발의 청춘. 맨발의 청춘. 신성일은 마치 그 새로 그 이유 없는 반항이니 영화 팬들의 아주 그냥 심금을 이렇게 그냥 독점했던 이제 그 제임스 딘과 비슷한 그 유형의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개성이 뚜렷하고 그래서 아주 공전의 시트를 했어요. 하루에 그 극장 표가 매표가 되는 거 12시만 되면 다 전해 매진 청춘 영화의 붐을 만들었죠. 그때 신성일의 그 인기는 뭐 어디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또래의 그 라이벌은 없었어. 선배들이 있었지. 이제 김진규 선생이나 최무령 씨나 선배 배우들 따라가면서 이제 인기를 독점하는 이제 젊은이들은 대학생이나 뭐 고등학생들은 신성일이가 최고였어. 이게 한창 때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면 이제 매니저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꺼번에 작품이 10편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침에 이제 매니저는 아는 거죠. 오늘 뭐 찍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 신성일 씨는 갑시다 옷 들고 나가면 지금 무슨 작품에 뭘 찍으러 가는지를 모르고 현장에 가서 대본 주면 이러고 찍고 그다음에 옷 갈아입고 또 그다음 장소로 가고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을 전후해서는 그야말로 신성일이 거의 충무로를 장악하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이 됐죠. 자,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로 대표 청춘 스타가 됐죠. 근데 신성일뿐만 아니라 그때 최고의 여배우 엄앵란까지 여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서 그냥 청춘 영화의 표본 그 자체입니다. 서울 관객 36만 명을 동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 인구가 300만 명 정도였거든요. 애들 빼면은 거의 다 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 얼마나 대단한지 당시에 아카데미 극장을 운영하던 방우영 조선일보 회장이 당시 돈으로 1억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 맨발의 청춘 수익만으로 그 빚을 전부 다 갚았다고. 맨발의 청춘이 없었으면 좀 TV 조선도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신성일은 맨발의 청춘 흥행과 더불어서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967년 최절정 전성기에 구가하던 신성일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뭡니까? 뭐예요? 안동 뭐 이런 건가요? 다이탈인가요? 이건 최악의 배우에게 수여하는 트로피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잘 나가던 신성일이 왜 갑자기 최악의 배우로 뽑혔느냐? 바로 너무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 다작해서? 예. 그러니까 당시 영화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은요, 신성일이 지나친 다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작품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최악의 배우라고 최악의 배우다. 굴욕적인 상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성일은요, 바쁜 일정을 쪼개서 직접
참석해서요. 이 상을 굴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귀한 상이라면서 소중히 보관했다고 합니다. 아닐 거라고 봅니다.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며. 칼을 갈면서. 근데 말이 최악의 상이지 실제로는 진짜 인기 있는 사람, 그렇게 다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뭐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도 당연히 끌어모으다시피 했는데 당시에 배우 출연료가 한 1만 8천 원 요 정도인데 신성일 출연료가 45만 원 정도, 출연료가 45만 원 정도. 너무 가벽이었네. 신성일이 그때 당시에 현금 1억을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집을 한 80채 정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얼마야? 네. 배우 이순재 씨가 말하기를 신성일이 지금이었으면 10조 이상 벌었을 거다. 빚쟁이에 쫓기는 신세에서 진짜 인생 대역전을 한 거죠. 신성일이 어느 정도 인생 역전을 했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저 스포츠카. 미국 포트에서 나오는 머스탱이잖아요, 스포츠카. 저게 이제 신성일 씨가 정말 자기가 타고 싶었던 꿈의 차라고 그러면서 수입해서 탄 거거든요. 스포츠카잖아요. 달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달릴 데가 어딨어. 다 시골길인데.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잖아요. 개통되는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반대 차선에 빨간 차가 슉 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보세요. 경호실에 가서 알아본 거예요. 저 배우 신성일입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딱 봤더니 그 친구 오래 살라고 그래. 그러고 들어갔대요. 신성일이 이 빨간 머스탱 타고 일부러 질주를 했던 이유는 좀 따로 있습니다. 주목받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주목을 받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뭐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말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나의 말을 끊으면 안 돼요.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건 약간 생가가 저 대구 밑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려가지고 그 집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와 이거 하는데 와 정말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대담을 해야 되는 경우를 빼고는 내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기분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다음에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고 자기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나온다는 거야. 그 양반은 본인하고만 얘기를 한다고요? 나의 라이벌은 어제의 나다 뭐 이런 건가? 신성일 오늘 중요한 약속 이거야. 너 할 수 있지?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신성일이니까. 그거를 다짐을 하고 나오는 양반이야. 모두의 선망 대상이었던 신성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뭐 답이 나와 있네. 오명란 선생님이겠지 뭐. 두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부부로 알려졌지만요. 원래 엄영란은 신성일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 영화를 찍었을 당시에요. 비교가 안 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 시절 아무도 몰랐던 신성일에 비하면요. 엄영란은 이미 톱스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엄영란이 보기에 그 초짜 신인이 연기를 해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일과 엮이는 장면만 되면 연기하기 싫다는 티를 그렇게 팍팍 냈다고 합니다. 신성일도 엄앵란을 너무 싫어했다고 해요. 엄앵란하고 촬영이 끝날 때마다 어머님한테 가서 엄앵란이 콧대 놓고 건방지다 뭐 이렇게 이제 흉을 봤다 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서로 으르렁대던 사이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싸면서 썸으로 바뀐 거죠? 이게 신성일 씨가 일단 승승장구를 했고 아. 그 사이에 같이 찍은 영화가 너무 많아요. 23편이고 23편. 23편을 같이 이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이 들었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엄앵란 씨가 도시락을 싸주셨대요. 신성일 씨한테 도시락을 싸주시고 엄앵란 씨가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또 이렇게 툴툴대면서 미스터 신 나 너무 졸려 죽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같이 쉽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그냥 오토바이 씬이 있잖아요. 그냥 자빠지셨대요. 그리고 입원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 드리려고? 그리고 링거를 꽂고 엄앵란 씨를 보면서 윙크 한번 날리고.
그건 좀 야, 그러면 제작자는 뭐야 지금? 오토바이까지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이건 뭐 누가 봐도 추파 지금 얘기하면 플러팅이죠. 아주 강력한 플러팅. 틈만 나면 엄앵란에게 그렇게 플러팅을 했다고 하는데 이 플러팅 핵심은 그겁니다. 기사도 정신. 한 번은 이제 촬영 중에 이게 뭐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금속 파편이 튀는 사고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앵란 씨의 얼굴이 이제 찢어지는 실제로 막 피가 막 철철 났는데 그때 이제 신성일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정답은 바로 공주님 안기? 들쳐 업고 그대로 뛰었다고 해요. 실제로 응급실까지. 차 부르면 되는데. 아마 어느 중간에는 좀 택시 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들쳐갖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를 잘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신성일 씨의 다리도 막 허벅지랑 엉덩이에 피범벅. 본인의 다친 건 모를 정도로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건 뭐 아주 신화야, 신화. 23편이나 영화를 같이 찍으니까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장에서는 스태프들이 보기에는 야, 저들 이상한데? 썸 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눈초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청평에서 이제 촬영을 오는데 이제 신성일이가 엄앵란이를 강제로 이제 포옹을 하고 이제 저 하니까 모다 보드는 저 멀리서 접근해 오고 그 바람이 막 날리면서 뭐 파도를 일으키면서 카메라 앞까지 이제 안 보였을 거 아니야, 멀었으면. 그동안에 진짜 키스를 한 거야,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된. 한 장면을 찍는데 엄앵란이는 그 시간에 딱 돼서 8시에 나와서 분장당하고 신성일이 안 나왔어. 약 한 10시 돼서 나왔어. 2시간 동안에 내가 화가 나서 장면을 확 이제 바꿔버리는 거야. 추운 그 겨울이 막 다가오는 때인데 팬티만 입고 강 중간에서부터 수영해서 일로 오라고. 그날은 내가 하도 그 신성일이 구박을 하고 그랬으니까 엄앵란이가 아예 내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텔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저 정진우가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고 이제 그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아마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 지방 로케이션 때인데 호텔에 이제 각자 방을 얻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묵게 됐는데 신성일 씨가 아주 엄여사가 그리워서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복도로 나가면 스태프들한테 보이니까 바깥으로 호텔 바깥으로 그래서 물통을 타고 그 방을 들어간 거예요. 그건 진짜 목숨을 건 거예요, 거의. 5층 꼭대기인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만큼 절박했던.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연예인들끼리 공개적으로 사귀는 게 좀 흔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밤새 통화를 하다가 전화기를 배구잘 정도로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숫자만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교환대 통화고. 그렇죠. 교환수에게 전화번호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환수가 수동으로 두 전화선을 연결해줬죠. 그렇게 전화를 연결해주던 전화국 직원이 신성일의 전화를 연결해주다가 신성일 엄앵란 너네 연애하지? 라고 대놓고 물어봤대요. 하도 연결을 자주 하니까 그때 신성일이 나 몰라라고 맞다고 대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성일이 욱해서 자진해서 폭로를 하게 된 거죠. 결국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스캔들 기사가 나오게 되고요. 이 스캔들 기사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인정하고 스캔들 터진 그 해에 바로 결혼합니다. 이게 이제 결혼식 때 사진인 거. 64년 11월이었고요. 이때 어디서 하셨냐면 이때 당시 최고급 호텔. 이때는 이제 호텔이 많이 없을 때니까 워커땡이죠. 아, 어때? 지금도 연예인분들 아마 네, 워커땡에서 워커땡에서 많이 하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때 3,500명. 하객만 3,500명이 왔고 취재진이랑 일반 시민들까지 몰려가지고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 입장 때 제때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냐 그러면은 현미 씨하고 엄앵란 씨가 참 친한 사이예요. 둘이 아주 친해요. 못 들어갔대요. 현미 씨가 못 들어갔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운집했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축의금이
22,500원. 22,500원? 하객이 3,500명이고 그 대부분의 하객이 또 스타들이 많이 왔잖아요. 화폐 가치 생각해봐도 22,500원 너무 작잖아. 말이 안 돼. 다 훔쳐간 거야, 다 사람들. 와 진짜 난리법석이네. 근데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메르란 씨도 이 결혼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많이 이제 신경을 쓴 게 이 드레스. 보시면은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딱 보면 맞아 안 좋아요. 안 좋아. 이 드레스가 앙드레 김 선생님이 이제 디자인을 해준 이렇게 해서 이제 우아하게 신부 입장 그럼 따다다단 따다다 걸어 나가야 되잖아요. 걸어 나가는데 찍 밟혔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드레스가 쫙 늘어져야 되는데 뒤에서 막 밟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다시 해야 돼요. 아, 결혼을 다시. 처음부터 틀렸어요. 이분도 열 받다 결국은 이성을 잃고 결혼식에서 화를 냈다고. 화낼만 하죠. 그런데요, 결혼하고 보니까 또 다른 관문이 있었습니다. 살아보니까 둘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결혼해봐야 아는 거죠. 사실 신성일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엄앵란은 그 당시 보기 드물게 대학교를 나온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매일같이 친정에 가는 엄앵란 때문에 화가 난 신성일이요. 나가! 라고 소리를 크게 쳤다고 합니다. 근데 엄앵란은 그 말을 듣자마자요,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요, 6개월 동안 별거를 하게 되고요. 당시 영화계에선 두 사람이 신혼부터 이혼한다 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저 실제로 두 사람 라이프 스타일, 뭐 취미 생활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신성일 씨는 운동 중독입니다. 평생 운동을 즐기고 살고 또 몸 관리도 막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앵란 씨는 운동을 아주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둘이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신성일 엄앵란 딸 강수아입니다. 저기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60년대에 둘이 불같이 사랑했대요. 데이트 많이 하고 몰래. 근데 결혼하고 보니 식성도 틀리고 습관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엄마는 공부하지 말아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살쪄도 괜찮다. 아버지는 안 된다. 책 읽어야 된다. 아버지는 잡곡밥, 조미료도 안 넣고 싱겁게 생선 위주로. 그 다음에 물도 못 먹게 했고 김치도 못 먹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랑 잡곡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딱 출근하시면 흰밥 가져와, 스프 가져와, 베이컨 가져와, 불고기 구워. 야, 가져와. 맞잖아. 부모님의 가치관이 틀리면 자식이 가치관이 흔들려요. 그래서 삼형제들이 헷갈렸어요. 공부를 해야 되나? 공부를 말아야 되나? 아버지랑 어머니는 너무 대스타고 쌍별이 만났기 때문에 둘이 결혼하지 말았어요. 두 사람이 걷는 속도도 달랐대요. 그리고 엄앵란 씨는 낮잠을 꼭 자야 된답니다. 근데 신성일 씨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와. 신성일 씨가 보기에는 그 엄앵란 씨의 라이프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렇겠죠. 불안은 결국 이제 신성일 씨 때문인데 신성일 씨가 남긴 유명한 어록들이 있습니다. 여성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90세 애인 넷 갖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자기 관리만 잘하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내는 엄앵란 한 명뿐이다. 하지만 애인은 있을 수도 있으며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화가 현실인 줄 아시는 분이네. 그 묻어냈던 엄앵란 씨가 펄펄 뛰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게 또 시작했어. 제발 전화 좀 걸지 마세요. 자기는 그렇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는데 아버지가 파리에 여행을 가가지고 연인을 만난 거예요. 앙드레 김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신성일 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여자와 쌩쌩 달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위가 뒤집혀가지고 입원했잖아요. 엄앵란 선생님, 지금 신성일 선생님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이르는 거예요. 전 국민이 파파라치였어요.
저는요, 아버지 애인과 소풍도 갔고요, 쇼핑도 했고요. 셋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미웠죠, 그때는. 원망 많이 했죠. 와. 헐리우드도 저렇게 안 할 것 같아. 이게 그냥 소소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사랑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이게 또 이슈가 됩니다. 하지 마. 진짜 사랑이 바로 아나운서 출신 배우 김영애 씨. 이 김영애 씨가 대한민국 1호 여성 파일럿 김경호 씨의 동생이라고 해요. 원래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방학 때 잠시 이제 한국에 들렀다가 우연히 이제 신성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신성이를 뭐라고 했었냐면 다른 남자 배우들하고 볼링장에서 볼링 모임을 하다가 옆을 딱 봤는데 진짜 필이 딱 온 거죠. 근데 이때 볼링 치다가 계속 모임 갖지 못하고 부산에 촬영을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그냥 부산에 내려가 버리면 저 여인하고 나는 끝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은밀히 제안을 합니다. 내일 오후에 부산에 비행기 타주고 와줬으면 좋겠다. 호텔을 예약해 둘게. 당시에 유부남이었고.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공공연하게 가정이 있는 남잔데 그거 가겠어요, 그거? 그 여성분 이제 신성이를 만나기 위해서 다음날 부산에 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됩니다. 와. 이 김영애 씨가 미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신성희 씨가 국제영화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가가지고 데이트를 즐기면서 심지어 같이 세계 여행을 가기도. 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린 뭐 어떡하라고. 신성희 씨가 이제 외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말을 하고 다니기는 했는데 어맹란 씨를 또 무서워했대요. 무서웠겠죠. 해야죠. 아니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런다고요? 미스 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으로 한번 가신 적이 있대요. 신성희 씨가 대회에 집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끝나고 애인이랑 데이트가 있어.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그날 하필이면 어맹란 씨가 그 자리에 오셨답니다. 미스 코리아 그 대회. 근데 그걸 보고 신성희 씨가 도망가셨대요. 어맹란 씨는 그것 때문에 가신 게 아니라 그 외도를 알고 가신 게 아니라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자고 간 거였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런데요, 신성일과 어맹란이 서로 식습관 같은 게 안 맞아서 싸웠다 하더라도요, 여자 문제로 싸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라도 가정이 깨질까 봐 걱정이 됐나 봐요. 신성일이 사랑했다고 밝혔던 김영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맹란이 천도제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좀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천도제까지 지내준 거죠? 사실 이것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어맹란이 점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불쌍한 영혼이 집안을 떠도는데 죽은 귀신이 자신을 천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도를 안 하면 혹시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결국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 여자의 천도제를 지내주게 된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인데요.